네, 매주 수요일 만나는 분입니다. 신박한 커플의 신을 맡고 계신 신장식 조기혁신당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항상 신장식 하고 사람들이 잠깐 네. 변호사라고 하려다가 이제 의원으로 바꾸느라고 맞아요. 진행자들이 잠깐씩 쉽니다. 잠깐씩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근데 이번에는 또 겸손해 가셔서 또 진행도 하시고. 예. 아유, 오랜만이었습니다. 어떠셨어요? 마이크 앞에 딱 앉아서 진행하니까? 일단 그 생방이 주는 긴장감이 있잖아요. 그게 너무 좋더라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이게 뭐라고 2월 8일 날 마지막 방송하고 한 몇 개월, 한 4개월 넘게. 예, 4개월 반 정도. 예. 약간 이렇게 사뭇 네. 이렇게 감격적인 약간 그런 것도 있었어요. 긴장과 감격. 예. 긴장과 감격. 예. 그러니까 즐거웠습니다. 그 맛이 또 있잖아요. 이제 방송의 그럼요. 맛이. 그럼요. 그걸 또 맛보고 오셨는데. 네, 그리고 방송 때는 네. 굉장히 집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해가 잘 안 되던 것도 방송하다가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공부도 되고. 공부 엄청 되죠. 이게 브리핑을 원래 네. 김지은 기자랑 같이 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네. 김지은 기자 내지는 브리퍼가 항상 있잖아요. 있죠, 앞에서 있죠. 우리 예전에 뭐 방송할 때도 네, 이동영 네. TV에서 방송을 할 때도 근데 팩트 소개부터 논평까지를 다 하려니까 그게 조금 뭐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네. 혼자서 말 길게 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저희 오마이 TV에서도 발언 기회를 충분히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네. 지난번에 월요일 날 할 때 동접이 최대 18만 정도까지 갔거든요. 예. 20만을 꼭 돌파해 주세요. 공장장이 나 없이 잘 되나 두고 보자 하고 갔거든요. 그래요? 잘 되는 모습 보여줘야겠네요. 예, 잘 되는 모습 보여줘야 됩니다. 금요일에 금요일 날. 겸손을 보이시길 바라겠습니다. 20만 돌파 네. 기대해 보고요. 자,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보이콧을 처리하고 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상임위마다 어제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오는 모습. 아니 뭐 네. 이럴 거면서 왜 이럴 거면서 굳이 그렇게 좀 빨리빨리 하지. 욕은 욕대로 먹고. 예, 욕은 욕대로 먹고 뭐 명분도 실리도 다 잃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원래 이렇게 되면 우리가 크게 양보해서 이렇게 갑니다라고 하면 명분이라도 마일리지라도 쌓여서 그 다음에 네. 국민의힘한테 뭔가 이렇게 득이 되는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모르겠어요. 얼마나 장기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명분도 실리도 없다. 근데 왜 들어왔을까요? 왜 들어왔을까요? 아니 이렇게 이제 항복하는 그런 그림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보기엔 한 두 예.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대통령실에서 법사위 진행되는 거랑 운영위에서 국가인권위원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7월 1일 날은 대통령실에 대한 업무 보고가 있거든요. 이거 디펜스 해줄 수 있는 의원들이 없으면 그냥 완전히 돌파되겠구나. 그렇죠. 라고 하는 위기감을 가졌을 것 같아요. 법사위에서도 와서 근데 별 희마리는 없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공부는 내가 더 잘했죠. 뭐 거기를 가지고 무슨 갑자기 또 팩트 바이든 날리면처럼 법 공부였다. 법자가 있네 없네를 가지고 논쟁을 하시던데 뭐 여튼간에 별 매가리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요. 별 매가리 없어요. 그냥 뭐 있으나 마나 뭐 그런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 아니 뭐 있으면 이제 시간은 이제 주니까. 시간 때문에 실은 이렇게 되면 이제 조국혁신당처럼 각 상임위원회 한 명밖에 없는 소수 정당들 같은 경우는 발언 시간이 너무 지루하게 오래 기다려야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위원장님 그쪽에서 이제 들어오지 않았을 때 속전속결로 처리할 수 있었던 아주 신속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었던 법안이나 어떤 의안들에 대해서 침대 축구를 그쪽에서 할 거란 말이죠. 이 침대 축구를 어떻게 돌파할 거냐라고 한 하나의 과제가 더 늘어난 거죠. 늘어났다. 예, 침대 축구, 뭐 태클, 뭐 어제 김장겸 의원 갑자기 무슨 뭐 최민희 의원한테 어머니 되시겠다. 그게 무슨 의안이랑 거기서 과방에서 어제 다뤄졌던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제 그런 식의 침대 축구, 야지 넣는 축구, 야지 넣는 활동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서 근데 그거를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상수로 보고 그래 오셨던 분들이니까 상수로 보고 그 상수를 뛰어넘는 회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그 사회자인 위원장님들도 몫이고 저희들도 그 침대 축구를 뚫고 골을 넣어야 되는 거죠. 그렇네요. 더 어떻게 보면 더 힘겨워진 상황일 수도 있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앞으로의 일정 또
법사위 입법 청문 보니까 이대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걸 하나는 방어하기 위한. 그다음에 하나는 네. 아씨 나 상임위원장 해야 되는데. 현실론. 예. 그다음에 초선 의원들은 내가 이러려고 국회의원 된다. 대비를 해야 되니까. 예. 아유 우리 뭐 회의실에 한 번도 못 들어가 보고 그렇죠. 그냥 로텐더 홀에만 앉아 있거나. 이러다 4년 가면 어떻게? 해? 말도 안 되지만 예.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게 있었다. 예. 그러니까 의원들의 이런 요구 또 용산의 압박 이러다 보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는 나 이제 물러날래. 백령도 갔더라고요. 예, 백령도 가셨는데 네. 대체로 예상은 뭐 원내대표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백령도 잠깐 갔다가 재추임 받고 복귀할 것이다. 근데 박지원 원장은 진짜 그만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못 해먹겠다. 못 해먹겠다. 예, 아니 의총을 매일 해도 결론을 한 번도 못 냈잖아요. 그렇죠.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한 번에 그냥 딱 이렇게 됐을 때 한 네. 번에 돌아오기로 했는데 이 용산과의 교감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의원들과의 소통보다는 용산과의 교감 내지는 용산의 어떤 요청이 네.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게 아닐까. 결국은 뭐 조만간 대통령께서도 국회에 네. 오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래요. 예. 그러저러한 그러시네. 그림 속에서 네. 복귀가 있었던 게 아닌가. 용산의 요구가 오히려 더 강했던 게 아닌가. 복귀에 작용한 힘으로 봤을 때. 그러니 추경호 원내대표가 못 해먹겠다. 끝까지 버티려면 뭐 거부권으로 다 어떻게 하시겠다며. 그랬다가 이제 뻥뻥 뚫리는 거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용산에서 한 것은 아닐까. 예. 그러니까 처음에 내렸던 그 얘기와 지금 또 달라지는 상황, 못 해먹기 때문에 가버린 그런 모습이 느껴지는데 국민의힘 이제 복귀를 했고 또 앞으로 이제 남아 있는 이벤트가 전당대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네네네. 4명의 후보가 출마했고 그 중에 또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하면서 최상병 특검법 이거 우리 내용대로 발의할 거야. 그게 뭐 국민의 민심을 받아들이는 거야. 뭐 이런 취지를 얘기하면서 뭔가 신선한 뭐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아이고 잘한 거다 뭐 이렇게까지 평가를 하던데요. 발의를 하라고. 발의하라고. 아니 저는 어떻게 이게 보셨어요? 전형적인 그 한동훈 후보의 그 먹튀 정치. 먹튀 정치. 아니 말하자면 막 뭘 던져가지고 여론의 집중을 받아. 근데 사실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내용도 앞뒤도 안 맞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워낙 뭐 조선 제일검이다, 뭐 에이스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서 네. 사람들이 내용을 그냥 그러려니 뭔가 사연이 있겠거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내용이 잘 안 맞고요. 네. 어떤 내용이 지금 한동훈 특검법에서 내용이 안 맞는지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먹튀를 해요. 그러니까 언론 주목받고 그런 다음에 뒤에 마무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었냐면 네. 엊그제 제가 이제 기자회견 오마이TV에서도 중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와 있던데 네. 국가배상법 관련된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죠. 이 국가배상법 내용은요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냈던 그 국가배상법 내용에서 토씨 하나 안 바꾼 거예요. 토씨 하나 안 바꿨어요. 왜 그랬냐면 이 군인, 군무원, 경찰 유가족들에게 각각 나의 슬픔에 대해서 국가가 배상해라라고 하는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희한하죠. 다른 공직자의 순직자 유가족들에게는 인정돼 있었는데 군인, 군무원, 경찰, 예비군의 유족들에게는 개별적인 유족 자체의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홍정기 일병이라고 순직하신 병사의 부모님들 만나고 눈물 흘려가면서 거기 추모식 찾아가고 하면서 내가 이거 꼭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거든요. 안 됐어요. 그냥 21대 국회 임기 만료 폐기됐어요. 당시 김도우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여당 대표였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 막 눈물 흘리면서 기자회견하고 그럼 가서 김도우 위원장하고 한테 이 법 꼭 챙겨서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면 끝났을 문제예요. 그러면서 관련된 재판 받고 있던 재판들이 전부 다 연기됐어요. 야, 법 바뀐다니까 잠깐 기다려봐. 근데 임기 만료 폐기됐어요. 이런 게 먹튀예요. 눈물 콧물 다 하고 뭐 제복 입은 장병들 뭐 영웅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스포트라이트 다 받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군인들의 그 유족들의 아픔과 슬픔과 눈물도 자기 쇼 하는데 활용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내용을 뭐 덧붙일 수도 있고 하겠지만 딱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회에 제출했던 법안 토시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올렸어요. 야. 저는 한동훈 후보가 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야 된다고 해야겠네요. 생각해요. 이거는 예, 기자들 답변하셔야 물어보고 됩니다. 답을 들어야겠습니다. 기자들도 물어보셔야 네, 돼요. 이 왜 안 됐냐? 이번에 신장식 의원이 당신이 냈던 거랑 똑같은 안을 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여당 대표가 되면 이거 즉시 추진할 거냐? 네. 이거 물어보셔야 돼요. 그렇네요. 그때 제가 예. 왜 그렇게 홍정기 일병 만나가지고 눈물 흘리고 그러더니 왜 법안 제출 안 했냐? 네. 이거 인면수심이다, 양두구육 아하.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다가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되고요, 방심이 제소되고요. 그랬어요. 명예훼손이라고 뭔 소리 하냐? 그러고 제 방송하고 하루 뒤인가 제출했더라고요. 야. 그러면서 명예훼손 제출 절차를 쫙 밟고 있었는데, 예. 그건 다 무시하고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네. 비난했다라고 해서 방심위, 언론중재위 이런 데 다 제소됐어요. 그런데 근데 법은 통과가 안 됐습니다. 폐기가 돼 버리고. 그래서 이거 저는 물어야겠네요. 토시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냈어요. 네. 하하하. 입장을 내셔야 됩니다. 이거 내야겠네요. 예. 그리고 왜 통과가 안 됐고 무슨 역할을 했었는지 어떤 일이 그러니까요. 있었는지 얘기를 해야지. 그때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이었잖아요. 국민의힘이었는데.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먹튀. 먹튀처럼 이번에도 네. 특검법 그 언론 플레이 먹튀를 할 가능성이 있는 그래요? 거 아니냐. 음. 내라는 거예요. 아. 적어도 뭐 10명, 17명 네. 그 친한 의원들이 있다면서요. 판사 출신 장동혁 의원도 있고, 예? 거기가 친한 최고위원으로 출마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법사위도 들어가 예, 있더라고요. 법사위도 들어가 네. 계시고 사무총장 했고 비대위 때 한동훈 네. 비대위 때 그럼 내세요 법안을. 그렇네요. 법안을 내면 지금 법사위에 최혜병 특검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럼 본회의 회부될 거 아니에요. 네. 법안을 내면 자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을 할 수 있으면 해봐. 아하. 그러면 본회의에서 수정 그러네. 결의할 수 있어요. 법안을 내지도 않으면서 법안을 언급만 하고 있어요. 먹튀 아니냐는 거예요. 먹튀의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먹튀라는 얘기를 제가 먹튀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한동훈 후보님 죄송합니다라고 제가 사과 드리려니까 네. 법안을 내세요. 그렇네요. 이게 일요일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입법청문회 이후에 이렇게 본회의까지 넘어간 이 상황을 보고 있다면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또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빨리 발의라도 해야지. 그래야지 국민들이 봤을 때 진정성 있다. 하는구나. 행동하는구나. 실천하는구나. 이런 생각할 텐데 지금 그 이후에는 논란만 있지. 네. 뭐 1대3이다. 3대1이다. 이렇게 하면서 한동훈 위원장 대 다른 후보들 뭐 싸우고 있다. 뭐 절은이다. 이런 얘기만 나오고 있지. 그냥 뭐 진행되는 거 없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법안을 내세요. 내면 거기에 네. 대해서 내용상으로 조목조목 반박해 드릴 테니까 이 내용상 반박을 한번 해볼까요? 내용상 반박도 한번 들어가 보죠. 어, 이게 뭐 제일 우리가 눈에 띄는 부분은 예. 이거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그러니까 옛날 MB 때 식으로 해야지 이게 국민들이 봤을 때 객관성이 있고 또 공정한 수사가 가능하다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MB 수사가 성공했나요? 그래서 MB 특검이 그때 당시 폭망했습니다. 폭망했죠. 폭망했어요. 첫 번째 역사적인 걸 놓고 보자면 네. 지금까지 특검이 13차례가 있었는데요. 예. 대법원 추천이 4번 있었고 제 기억으로 변협 추천이 7번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야당 추천이 2번 있었습니다. 네. 성공한 소위 각자의 기준으로 다를 수 있으나 소위 성공한 특검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 네. 다 야당 추천 특검이었습니다. 아. 첫 번째가 박근혜 최준실 특검. 그렇죠. 예. 박영수 특검. 그다음에 지금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소위 드루킹 특검. 야당이었을 때 야당, 야당이었을 때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이 예. 추천해가지고 예. 야당이 추천해서 소위 드루킹 특검이 성공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박근혜 최순실 특검 때는 국민의당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추천을 해서 국민의당이 추천한 박영수 특검이 네. 된 거죠. 하. 그리고 그때 수사팀장이 윤석열, 수사팀원으로 파견됐던 사람이 한동훈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그 주장대로 대법원장이 추천해야 된다. 이게 뭣도 맞고 다 맞는 말이다라고 네. 한다면 최소한 그럼 그 특검은에 대해서 입장을 내야죠. 아하. 그거 잘못됐지만 나는 공무원이라서 어쩔 수 없이 파견됐다라고 얘기를 하든가. 최소한의 본인이 가서 스타가 됐고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키워줬던 네.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그 자리에 오를 때까지 키워줬던 그 특검에서는 야당 추천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평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때의 한동훈과 지금의 한동훈은 다릅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까?
역사적으로 그렇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네. 한동훈 후보가 이 뼈에 새겨진 검찰이 정의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희한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선수가 심판을 지정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즉 선수인 민주당이 심판인 특검을 추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네, 얘기를 해요. 그런 논리입니다. 그런 논리죠. 네. 맞는 것 같죠. 대략 맞는 논리인 것 같죠. 예. 처음부터 틀렸어요. 어허. 자, 법정에 설 때 심판이 누굽니까? 검사입니까? 판사죠. 판사죠. 네. 근데 검사가 심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아, 특검은 검사니까, 특별 검사니까. 그래요. 검사예요. 심판은 판사입니다. 그렇네. 뼈에 골수에 사무친 검사가 정이고 검사가 심판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선수가 예. 보세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당사자 대립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즉 검사와 피의자 내지는 피고인이 공정하게, 특히 링에 올라갈 때, 법정에 갈 때는 당사자 대립주의, 무기 대등의 원칙, 모두가 동등한 무기를 가지고 링에 올라가는 겁니다. 심판은 판사가 보는 거고요. 네. 검사가 피고인이에요. 자, 그럼 지금 피고인이 될 수 있는 사람,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통령이잖아요. 네.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 관계자, 이 정부의 주요 보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수두룩 뻑뻑하지 않습니까? 이시원부터 네. 시작을 해서 임종득, 임기훈 뭐 등등등 많잖아요. 네. 이 사람이 이쪽이 피고 내지는 피의자입니다. 그럼 검찰은 이쪽과 대립할 수 있는 사람이 가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야.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예. 검증하지 않고 언론에서 한동훈이 이런 말을 했는데 민주당 니네 반성해라. 니들이 특검 추천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형사소송법의 기본도 아.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겁니다. 아, 중요한 부분이네요. 예. 그러니까 선수가 심판까지 하는 건 안 된다. 그 말은 맞는 말인데 그 비유가 지금 상황에 맞느냐? 안 전혀 맞다니까? 전혀 안 그게 검증이 안 맞아요. 됐다. 전혀 안 맞아요. 야. 전혀 안 맞아요. 중요한 그러면 부분이네요. 다 여기서 하나 예. 더 나가 보세요. 대법원장이 추천을 한다? 이건 뭐예요? 음. 심판이 선수를 임명한다는 거잖아.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렇네. 왜 이거를 따박따박 안 따지는지 저는 답답해 미치겠다. 네. 와, 오늘 이 신장식 의원 말씀 들으면은 정리가 됩니다. 예, 더군다나 대법원장 예. 지금 누구예요? 조대희 대법관, 아, 조대희 대법원장,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더한데, 사람이에요. 더한데네, 이거. 이건 더 안 돼요. 검사와 대립해 있는 상대방이 예. 상대방이 피고인. 피고인인데 피고인이 소위 심판을 임명했고 심판이 다시 선수를 특검을 추천을 한다. 그럼 안 되죠. 그리고 대통령이 피고인이 특검을 두세 명 추천하면 그 중에 한 명을 임명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야. 그냥 짜고 치자라고 하는 얘기잖아. 이 얘기를 왜 언론에서 따박따박 검증하지 않죠?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저는 이 말이 안 된다고 한동훈 생각합니다. 워딩만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이 되고 있으니까. 예. 아니 비유부터 예. 말이 안 되고 당사자 대립 구조, 무기 대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에 네. 전혀 맞지 않은 얘기예요. 하. 형사소송법 F 한동훈. 꽈락. 꽈락이다. 자, 그러면 이게 네 사람이 어쨌든 후보로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후보로 나와 있고 앞으로 경쟁을 해서 한 달 뒤에 대표가 선출이 될 텐데 누가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보세요?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네. 이제 3년 남은 임기가 3년 남은 대통령의 힘이 4% 김기현을 50%를 넘기게 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지난해는. 네. 그때는 4년 남았죠. 그렇죠. 3년 남은 대통령의 힘은 어디까지일 것인가? 지금 사실 뭐 당원 여론조사나 이런 걸 쭉 네. 보면 80% 60에서 70% 정도가 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단 반윤 포지션을 취하면서 이득을 취하는 듯 하지만 인간적으로 괜찮은 척하는 한동훈. 네. 그다음에 친윤 포지션을 정확하게 가져간 원희룡. 어정쩡 나경원. 어정쩡 나경원. 예, 어정쩡 나경원은 제가 보기엔 나경원 의원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어정쩡한 스탠스로는 안 된다. 선거라는 게. 예, 선거라는 게 예. 그런 스탠스로는 안 돼요. 그러면 한동훈 대 원희룡 으로 갈 거라고 보이는데 결선엔 예, 두 사람이. 예. 뭐 이거는 근데 이제 대통령의 힘이 얼마나 세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네. 실제로 통하느냐에 따라서 결선이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요. 예, 지금 뭐 여론조사 결과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나 김기현 4%가 50몇 %가 됐던 그 전례를 생각을 해보면 네. 후보를 이번에는 정리는 못하고 오히려 후보를 부추겼죠.
결선을 그렇죠. 저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원희룡 여럿이 나가라서 갑자기 나왔어요. 예, 여럿이 나가서 네. 결선 투표까지 가야 된다라고 아. 해서 지난번에는 후보를 정리해 버렸잖아. 나경원, 안철수를 정리했는데 네. 이번에는 후보를 여러 출마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선거 구도를 만들어 놓은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실제로 저는 막판에 가면 예.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논리가 또 들어올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밀리면 탄핵된다. 지금 용산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망하는 거다. 그러면 또 막 움직이는 네. 당이 국민의힘이죠. 네. 그 국민의힘 스타일로 봤을 때는 똘똘 뭉쳐가지고 당원들도 뭉쳐서 결국 어대안으로 가 있는 이런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 네, 그럼요. 많이 그럼요. 바뀔 수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든 간에 네. 저 당은 심리적 분당 상태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번 끝나고 나면 네. 한동훈 후보가 이긴다고 하면 친윤, 영남 중심의 친윤들이 한동훈 후보랑 용산 포함해서 네. 같은 당에 있을 수 있을까? 형식상 같은 당에 있더라도 심리적 분당 상태에 이르를 것으로 보이고 네. 실질적으로 당이 분화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한동훈 후보가 낙선을 하고 원희룡 후보가 된다고 했을 때 또 네. 이번에 17명 어떻게 할 거예요? 아하. 최소 지금까지 17명이라고 예, 얘기를 예, 하던데 친한 의원들 예. 이분들이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지난번에 뭐 공천했다가 뭐 하문경 등등등 뭐 이런 분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윤석열, 김건희 특검이 올라오면 아하. 어떤 태도를 보일까? 그리고 그런 태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용납할 수 있을까? 용산은 용납할 수 있을까? 그러면 뭐 사실상 분당 상태 분화가 시작됐다. 이번 당대표 선거는 화합의 장이 아니라 분열과 분화의 장이 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전망해 주셨고 그리고 어제 이제 법사위에서는 이 방송 3법 플러스 1 이게 이제 통과됐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 뭐 내용이 있어서 통과가 됐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이 통과를 하는 진행을 해가지고 통과를 했고 뭐 그 에피소드는 저희가 뭐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또 하고 어제 또 과방위도 열렸어요. 네. 열렸는데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방송 3법에 동의 안 한다. 공정성 확보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홍일이 뭘 알아? 조폭 잡던 분이 방송을 알아요, 그분이?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나와서 모르죠. 발표하는 거 보니까 아마 국민들이 그렇게 느꼈을 것 같고 유일인 방심위원장은 민원사주 의혹에 수사 중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다. 또 이렇게 또 넘어가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좀 자르세요. 맨날 수사 중이라서 답변이 어렵대. 그 뭐 네파토리가 똑같이 이제 반복이 됐는데 자, 이 법안 처리 과정 모습들 또 과방에서 있었던 이 방심위, 방통위 이런 답변들 하는 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아직도 이제 네. 매를 좀 덜 맞았구나. 매를 덜 맞았다. 국민들은 분명히 매를 때렸는데 네. 정신 승리하고 있는 거지. 나는 아직 매를 덜 맞았다. 덜 맞았다. 더 버틸 수 있다. 네. 아직 대통령이 3년이 남았으니까 결사옹위해야 된다. 이런 버티면 사람들이 된다. 있는 거죠. 이 시간만 버티면 넘어가면 있는 된다. 거죠. 그런 생각. 유일인 방심위원장은 네. 그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이 있잖아요. 음. 그 검찰 총장 시절에 징계위원회 소집됐을 때 바깥으로 그런 의혹을 받고 있죠. 바깥으로 징계위원회에서 네. 논의됐던 이야기들 바깥으로 다 빼돌렸고 거기서 끝까지 윤석열 당시 총장을 결사옹위했다. 네. 그래서 징계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징계위원회 또는 열리는 도중에 거의 실시간으로 중계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 핵심 고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유일인 방심위원장이에요. 그렇게 네. 알려져 있어요. 그렇게 알려져 있고. 여러 언론을 통해서 네. 그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왜 유일인 방심위원장을 제가 보기 지금 13대 0, 12대 0이죠. 다 지고 있죠. 다 졌어요. 다. 법원에서. 법원에서 다 지고 있어요. 네. 12대 0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이런 지극한 인연이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런 인연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이 무슨 뭐. 네. 그래요. 그러면은 이 방송 3법은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통과되죠. 네, 통과된다고 봐야겠죠. 네, 통과되죠. 네, 7월 초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고 7월 2, 3, 4가 본회의니까요. 통과가 되면 가서 거부권 행사 다시 돌아올 텐데 그 이후에 과정이 또 어떻게 지난하게 또 진행이 될지는 봐야겠습니다. 국민들이 그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네. 거부권 행사를 그냥
무슨 뭐 식은 죽 먹듯 할 때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국민들의 눈치를 보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7월 2, 3, 4일 간에 법안이 뭐뭐뭐가 통과가 될지 아직은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본회의에 통과돼서 그럼 네. 한꺼번에 거부권 우수수수 또 지난번에 그 21대 말에 4개를 한 번에 그 거부권 행사를 하기도 했잖아요. 자, 방송사법 플러스 1이에요. 방송 관련된 법도 법안이 하나가 아닙니다. 4개 올라가는 거예요. 4개. 4개 올라가고 최혜병 특검도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노란봉투법이 올라갈지 말지 노란봉투법. 오늘 지금 환노위에서 공청회하고 내일 입법청문회하고 네. 법사위로 넘긴다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면 그것도 올라갈 수 있어요. 야, 노란봉투법도 한 번에 대여섯 개 뭐 막 이렇게 그렇게 거부권을... 계속해서 해 보시라 이겁니다. 아하. 탄핵의 마일리지는 차곡차곡 더 쌓여간다. 그리고 그렇게 우수수 거부권 행사한 법이 다시 재의결을 위해서 국회로 돌아왔을 때 국민의힘은 용산 방탄 전형 정당으로 남을 것인지 네.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당이 될 것인지 반복적으로 재의결을 한꺼번에 저 거부권은 행사할 수 있지만 재의결은 법안 하나하나마다 맞아요.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5번이 될지 6번이 될지 그때마다 어떤 표정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의결 표결을 하는지 예, 이거 지켜봐야죠. 오마이 TV가 생중계를 할 겁니다. 지켜봐야죠. 예, 역사의 현장이. 그래서 거기에서 그때마다 저는 또 4명의 당권 후보들이 입장을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명이 이구동성으로 맞아요. 우리가 아무리 윤석열과의 거리, 수평적 당정 관계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다 거짓말이고요. 우리는 용산 방탄정당이에요. 라는 고백을 하는지 지켜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관전 포인트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 한번 여쭙고 싶어요. 어제 JTBC 보도를 보면 임성근 전 사단장이 모른다고 했던 이 도이치 공범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이 블랙펄 인베스트 여기 이제 전 대표와 골프 모임을 추진하는 모습, 이 사단장을 만나고 같이 회식도 하고 골프도 치고 이 모임이 추진됐던 단톡방 대화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뭐 그 골프 모임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임성근과 이모 씨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사이에 직접적인 뭐 의사소통 그런 안 나왔죠. 이라든지 이런 건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아직 의혹의 수준이지만 사실 이 얘기가 처음 나온 건 한 달도 훨씬 더 전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그러한 강력한 정황이 보이는 게 어제 JTBC 단독 보도가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확실한 거는 그 방에서 아니 대한민국 해병대 사단장이 아무나 그냥 만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이 계획을 한 걸 보면 누구랑 같이 밥 먹고 골프 치고 밥 먹고 저녁 식사 자리까지 쭉 다 그리고 참석자가 누구고 이런 것까지 다 있잖아요. 그러면 전이든 후든 임성근과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이모 씨와 이 사람이 만났겠구나. 그리고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이모 씨는 당연히 김건희, 최은순 두 사람의 주식을 계좌를 관리하던 사람이잖아요. 김건희.xls 파일을 관리하던 사람 아닙니까? 파일이 발견됐어요. 예, 파일이 나왔어요.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xls 엑셀 파일이 나왔는데 그럼 이 세 사이에 연관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추정할 수 있죠. 이재명 대표는 같이 호주 여행 갔다 왔잖아. 근데 호주 그 시찰인가 이렇게 같이 공무로 갔다 왔잖아. 그것만으로도 지금 기소돼가지고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예? 뭐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게 이제 결국은 하는 얘기가 만사여통 모든 의혹은 여사로 통한다라는 만사여통 이 사실인지 아닌지 정말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해 봐야 되는. 그다음에 꼬꼬무여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가 보면 여사가 있다. 꼬꼬무여. 그럼 지금 막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거 지금 만드신 거예요? 꼬꼬무여.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면 여사가 있다. 그 끝에 항상. 라는 세간의 의혹을 저는 말끔하게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좋은 해소 방법은 첫 번째 김건희 여사가 국회에 직접 좀 나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김건희 특검을 한동훈 후보가 한동훈표 김건희 특검법을 내시면 좋겠다.
예, 최혜병 특검법 발의하고 뭐 이런 얘기 한 것처럼. 뭐 얘기를 하니까. 근데 최혜병 특검도 지금 꼬꼬 무여. 최혜병 특검 그 최혜병 관련 것도 꼬리를 물고 가니까 그쪽에 여사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정황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최혜병 특검에 자 여사에 관해서도 할 건지 입장을 좀 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진상규명 하자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진상규명 하자고 하면 그 얘기를 하셔야지. 이것도 물어봐야 된다. 예. 근데 그날 기자회견 할 때 한동훈 위원장 얘기 보니까 뭐 도이치 사건, 뭐 가방 사건, 뭐 김건희라는 이름을 얘기를 차마 못 하더라고요. 네, 못 하시지. 이건 또 다른 문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죠. 다른 한동훈 문제죠. 후보한테는 다른 상황.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뭐 김건희 이 특검, 여사 특검이라고 해야 되나?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 얘기해야 되고요. 한동훈 특검에 대해서는 한동훈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질문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당 대표가 되시면 조국 대표 예방은 하실 건지. 지난번에 안 했거든요. 끝까지 안 했고 한 번도 만나는 자리를 단 한 번도 만들지 않았고. 그때 손명순 여사 돌아가셨을 때요. 그 YS 배우자이신 손명순 여사 돌아가셨을 때 공지된 시간이 아니라 30분인가 일찍 와서 쓱 하고 가셨어요. 기억납니다. 그때 조국 대표가 그 시간 어간에 가기로 했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뭐 우리도 뭐 공지를 했으니까 알고 계셨는지 어쨌든 그 이렇게 절을 할 때는 신발을 벗고 가서 절을 해야 되는데 빈소 앞에서 만날 일이 있으셨을 텐데. 그렇죠. 빈소 간 사진은 나오지도 않아요. 빈소에서 절하는 모습. 절하고 그쪽에 이제 이 상주들과 위로하고 인사를 맨발로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사진 왜 안 보이죠? 전체 취재 통제하셨나? 안 나오더라고요. 궁금하다. 그래서 조국 대표를 예방하실 건지도 궁금하다. 자, 맞아요. 대표가 되면은 진짜 만날 수밖에 없는 당연하죠. 상황이 펼쳐질 텐데, 이것도 궁금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했던 발의하겠다 했던 그 부분, 또 조국 대표와의 관계, 만날 거지 안 만날 거지 이런 것까지 물어봐야 된다. 자, 물어볼 게 많은 상황이고 이 어제 나왔던 이 카톡 대화방에 이것까지 나오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된 왜 임성근 구하기 그렇게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는지 여기에 대한 퍼즐이 좀 맞춰진다,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여전히 저는 이렇게 보통 일을 뭔가를 해결을 하려고 하다가 점점점 꼬여가는, 그러니까 임성근 이렇게 하면 사단장 어떻게 해? 라고 하는 전 근대적인 사고 방식 때문에 군인은 언제나 뭐 죽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지 개인적으로 내통하지만 이런 거 가지고 그 책임자 처벌할 수 없어 라고 말 한마디를 뱉어놨다가 그 말을 거기서부터 이제 사실은 뭐 이런 말씀 보통 그런 얘기를 근데 얘들이 말을 안 들어. 해병대가 박정훈이가 말을 안 들어 하면서 소위 이제 이 전문 용어로 곤조가 발동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여전히 이거 봐라 하면서 막 휘젓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럴수록 점점 더 판이 꼬이고, 왜 실타래가 확 엉켜 있으면 그거 풀어보려고 막 그 방 가운데서 막 이거 풀어보려고 몸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점점점 이 실타래에 꼬여버리는 것처럼 이랬을 가능성이 여전히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이미 세간에 돌고 있던 풍문이 여기까지 왔으면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그다음에 임성근, 골프, 김건희 이 여사까지 이렇게 네 명이 이게 똘똘마리로 지금 보이잖아요. 그 정황은 좀 확인되어야 한다. 이 이모 대표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김건희 여사 친분을 계속 얘기를 했다. 그 단톡방에 있던 변호사 그런 증언을 했다고 또 보도가 되던데. 뭐 친분 정도가 아니라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 뭐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다녔다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일방적인 진술이 또 일방적인 전원 누군가에 의해서 전달된 거라서 뭐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규명돼야 될 여러 가지 단서나 정황 중 하나다.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 자, 조국 혁신당 뭐 내부에서
교섭단체 구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일부 언론 보도 보니까 야당과 공동 교섭단체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 뭐 교섭단체 관련해서는 저는 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섭단체를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제가 이제 그 전에 정의와 평화 정의의 모임 그 노회찬 대표님이 원내교섭단체 해서 원내대표 하시던 그 시절에 이제 사무총장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요. 과정 굉장히 오래 걸렸고요. 네. 원칙 무엇을 공동으로 추구하고 무엇은 각자 간다라고 하는 게 정돈이 되고 네. 그걸 통해서 정치적인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서로 간의 최소한의 신뢰, 최소한의 룰, 목표 지점 이런 것들이 다 확인이 돼야 돼요. 단순히 불편하다. 가면 간사할 수 있다. 네. 가면 뭐를 조금 더 그러니까 의정 활동에 물론 그 의원들은 간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교섭단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의정 활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 가지 네. 편의성과 중요성이 있어요. 하지만 국민들이 보시기에 비교섭단체 6개 정당, 소위 개혁신당부터 조국혁신당까지 김종민 의원이 있는 새로운 미래까지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뭐냐에 대해서 분명하게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을 만한 네. 것들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신중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어휴, 약속한 시간이 벌써. 다 돼 가는데 가시기 전에 그래도 네. 하고 싶은 말씀, 못다한 말씀 있다면 마지막으로 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면 저는 한동훈 후보는 첫 번째 네, 최혜병 특검 말만 하지 말고 내라. 법안 내세요. 내세요. 그다음에 언론에서는 네, 지금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서 언급한 내지는 않고 언급했던 선수 심판, 그다음에 대법원장의 추천과 관련해서 네. 형사소송법의 기본 구조 그리고 아하. 이 사건의 특성을 무시하고 네, 막 이런저런 말 하시는 것에 대해서 검증 보도를 좀 착실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국가배상법 한동훈 한동훈 후보님 본인이 냈던 법안이랑 토시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네. 찬성하신다는 말씀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낸 법안인데 똑같은데. 똑같이 냈어요. 일부러 토시 하나 안 바꾸고 똑같이 냈어요. 근데 여기서 그거 찬성 안 합니다. 그럼 그럴 수도 없고 찬성한다고 하면 빨리 그거를 처리하자고 하든지, 그렇죠. 당에다 얘기를 하든지, 네. 똑같은 걸 또 내든지 뭐. 똑같은 걸 낼 수는 없어요. 똑같은 법안을 두 번 낼 수는 없. 이미 토시를 나와 바꿔서, 있기 때문에 토시를 바꿔서 뭐 그런 방법은 있겠는데 토시 하나 안 바꾸고 제가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냈던 거랑 똑같이 냈으니까 예. 책임을 지세요. 한동훈은 답하라. 예.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금요일에 겸손해서 20만 돌파 네네. 기원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분들도 금요일 아침에는 겸손 가셔서 또 응원해 주시고, 신장식 의원님 응원해 주시고 또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신박한 커플 여기까지 진행해 봤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